시사 토크판 오늘 초대 손님은 핵심 운동권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이제는 국회의원이 된 새누리당 하태경 당선자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태경 당선자는 대학교 때 전대협 이런 거에서 골수운동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분이었는데 새누리당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죠. 야, 급격한 변신이다. 혹은 성숙이다. 변절이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제가 저쪽에 계신 분들하고 과거를 함께 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쪽을 선택 안 한 이유는 이제 미래를 함께 하기에는 어렵다. 그 아무래도 후보 단계에서 어디다가 이제 하태경이라는 후보를 이제 이렇게 배치할 거냐 문제를 두고서 일단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의원하고 붙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고 제가 처음에 그러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이미지를 이제 생각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종북 청산의 기수다. 이제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통합진보당 시끄럽잖아요. 근데 자, 종북이 뭐냐 사람들마다 많이 다른데 종북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제 북한을 추정하는 게 하나 있고 뭐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저버리고 독재를 추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철저하지 않다.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 혹은 반민주 세력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그러니까 종북이 민주당 이쪽은 사실 그렇게 종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유시민 계열이나 심상정 노회찬 계열은 종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 민노당 세력, 민노당 지금 당권파라고 부르는 여기가 종북입니다. 그래서 그 종북을 상징하는 사람이 제 뭐 대학교 1년 후배이긴 하지만 이정희 대표다. 같이 뭐 운동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종북하시는 분들이 사실 과거에 그분들도 민주화운동 하셨습니다. 그 감옥에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근데 지금 나이가 40, 50돼 가지고 아직도 이제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목적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는 이런 거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가다가는 인생이 상당히 참담해진다. 그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제발 나와라 거기서. 왜냐하면 이정희 대표는 거기 핵심 인사가 아닙니다. 그 집단에. 그러면 진짜 핵심은 누굽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석기 당선자가 진짜 핵심입니까? 사실 뭐 제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새누리당이 있고 해서 좀 정치적인 공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핵심이지 않으면 저렇게 당 전체가 보호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석기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 지하당 북한과 연결되었던 민혁당이라는데요. 민혁당의 한 서열 5위 안에 드는 핵심 간부였습니다. 그거는 입증이 된 겁니까? 예, 그건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된 겁니다. 이제 경기남부위원장을 했고 경기남부위원장이 한 5위 안에 드는 자리입니다. 그 직책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학생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제 지도적 역할을 지금도 지속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이번에 입증된 것이 비례대표 2번이라는 건 남자로서 2번이라는 거는 1등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1등 했습니다. 1등 했는데 여자가 이제 1번 가는 것 때문에 이제 2번이죠. 그래서 민노당 세력이 전폭적으로 밀었던 사람이고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반민주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규탄의 한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실제 핵심이 아니면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진보당 이번에 비례대표 경선 부정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제가 애정을 가지고 좋게 보려고 그래도 뭐 좋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버틸까요? 근데 이번에 지금 진보당이 하나 빠뜨리고 있는 것은 내부의 민주주의 룰을 어긴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책임자 규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 처리가 쉬워질 텐데 오히려 좀 내부 문제가 정치화되고 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똑바로 하고 스스로 할 힘이 안 되면 검찰에 조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정도 사안이고. 그리고 지금 뭐 버티는 이유는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자기 내부의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의회에 진입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겠다 그렇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내부 실세가 공개적으로 나왔고, 전면에 나섰고. 나선 데는 이번 대선까지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겁니다. 이번 대선까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추정컨대는 이석기 당선자를 당 대표로 어차피 선거를 해야 되니까 당 대표로 하고 뭐 이정희 지금 현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가서 뭐 야권과 단일화를 해서 정권을 잡는다든지 이런 핵심 두 인물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이 빠지게 되면 사실 인물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들어내기가, 이 정치라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올 겁니다. 근데 이를테면 NL계를 중심으로 한 이 운동권계가 어떻게 해서 20년, 30년 동안 세대 변화, 세태 변화라고 하는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 조직 논리가 그대로 보호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80년대 세대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의 관성이 유지된다면 지금 민노당 당권파들 동의하고 있었을 건데 전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제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 친구들을 보더라도 한 뭐 15년 전에만 하더라도 제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한 4, 5명 됩니다. 물론 뭐 또 한 50% 정도는 저 입장을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생활을 하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소위 386 출신들이 전반적으로 생각이 많이 변했는데 지금 극소수가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극소수가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거의 저는 천년기념물처럼 과거의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아직도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문제는 그분들이 왜 이렇게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저분들이 지금은 실체가 드러났지만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대중적인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대중적인 이슈가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이슈입니다. 뭐 반일이라든지 혹은 반미라든지 광우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중적 인화력이 큰 이슈를 잘 선택해서 추진하는 이런 전략 전술적인 뛰어남이 있습니다. 그건 프로 운동권이기 때문입니다. 저분들은 거의 30년 그것만 운동 정치만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략 전술에 있어서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면모가 있는 거군요. 이 경기 동부 연합,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거기 계신 분들이 위험합니까? 국가와 민족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의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이 존재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시 해방 직후 남한에 자기의 국가를, 자기의 조국을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느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정확히 퍼센테이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북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노당으로 있었고, 그리고 80년대에도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제 친구들이 저를 막 욕할 텐데 이제 어쨌든 이게 밝혀야 될 역사니까 80년대 운동권 중에서도 자기의 정신적 조국을 북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고 자기의 지도자가 리더가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근데 이제 이석기 씨가 몸담았던 민혁당 이 조직은 북한이랑 연결이 돼 있었고 또 그 중앙위원들이 다 노동당에 입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노동당에 입당을 실제로 했습니까? 예, 그 중앙당 이석기 씨는 중앙위원은 아니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앙위원들 중에 실제로 전향을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김영환 씨 같은 그렇죠. 잠수함을 타고 북한 가서 갔다 오고 김일성을 만났던.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선거 전에도 이석기 씨한테 물어봤던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당신의 조국이 여전히 북한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밝혀야 될 지점들이 있는 있는 거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네. 그럼 당신 지금 대한민국 인정을 하느냐? 여전히 위장을 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종북도 있고 종북 아닌 사람도 그렇죠. 있고 예. 다양합니다. 근데 네.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네.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종북을 했던 사람들을 동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누리당에 오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런 종북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편이 아니고 민주주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야권 연대를 할 때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과 연대는 괜찮다. 예. 하지만 민혁당 당권파와 연대는 신중해야 된다. 해서 하면 안 된다. 네. 라고 했지만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이분들하고 합당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말은 이게 위험한 겁니다. 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함께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서 동지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 민주당은. 그리고 앞으로도 대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야권 연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종북하고 연대는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네. 그렇죠. 뭐 정모 의원님이,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님이 뭐 동지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비판 안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인데도 그럼 정동영 의원의 정체는 뭐냐는 거죠. 그분들이 동지면.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불철자다. 이 점이 지금 대한민국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석기 뭐 이제 당선자라고 해야죠. 뭐 비례대표 지금 당선자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된 거를 사퇴시킬 수도 없거든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문제는 이제 국방위나 정보위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위 정보위뿐만 아니라 예. 다른 데를 가더라도 국회의원 신분 자체가 안 만나주기 찝찝하지 않습니까? 일반 그렇죠. 막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라도 여러 가지로 이제 네. 자기들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더더욱 이제 자기 자신의 지금 생각이 어떤지 공인으로서 이제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